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모델링 예제 2번을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도면은 3차원 파트 도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앞 시간에 이제 패딩을 통해서 2차원 스케치로부터 3차원 도면으로 확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패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패딩과 함께 이제 포켓이라는 명령어를 함께 써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3차원 도면을 깎아내는, 파내는 그런 기능이 바로 포켓인데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도면을 보니 지금 아마 우리는 하나의 평면 XY 평면에 요 서클을 먼저 그리고요. 서클을 그리고 서클을 패딩을 통해서 이렇게 두께가 있는 원반 형태를 먼저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리고 같은 XY 평면에서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더 만들고요. 스케치를 하고 이것을 패딩을 하는데 이제 조금 두께가 다른 형태로 패딩을 합니다. 그럼 요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요까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파트는 이제 반대면, 요쪽 반대편 면에서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고, 이런 모양, 이 모양을 그리고요. 이 모양을 그린 후에 이것을 안쪽 방향으로 패딩을 해서 두께가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패딩이 있는데요. 요 큰 서클에 대한 스케치에 의한 패딩, 그리고 요 다각형에 대한 스케치에 대한 패딩, 그리고 이런 형태에 대한 스케치에 대한 패딩, 세 가지 패딩으로 요 겉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서클에서 이제 구멍을 내는데요. 구멍을 작은 서클을 그려서 포켓 명령을 통해서 구멍을 내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서클을 만든 후에 이 면에 포켓을 통해서 이 구멍 홀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습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디자인 모듈에 먼저 들어와서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XY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먼저 제일 큰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클을 이용해서 원점이 이제 원의 중심점이 되는 서클을 그리고요. 파이 40파이가 됩니다. 바로 팝업에서 스케치를 클릭해서 지금 40파인데 지금 R 반지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2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앱을 종료를 해서 앱 종료를 통해서 스케치 모드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거를 바로 뭘 하죠? 패딩, 앞선 시간에서 배웠던 패딩을 클릭을 해서 두께가 12mm가 됩니다. 12mm로 패딩을 하겠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XY 플레인에서 위로만 패딩을 하겠습니다. 12mm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패딩은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스케치를 할 텐데 다각형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요 XY 플레인에서 그려야 되겠죠. 요 XY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용한 다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적당히 이런 모양의 다각형을 먼저 형상을 그린 후에 이렇게 그린 후에 자, 이것과 아래쪽과 위쪽 요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세로줄에 대해서 constraint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onstraint를 누르고 요선과 요선을 시메트리 대칭 조건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Allow Symmetry Line이 있습니다. Allow Symmetry Line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변했죠. 여기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시메트리 대칭을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요 호리존탈 라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대칭이 됐죠. 그죠? 대칭 구속 조건이 부여됐다라는 아이콘도 떠 있습니다. 자, 대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우리가 흔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가 대칭이 된 건 확실한 것 같죠. 자, 그리고 constraint에서 요 선과 요 서클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탄젠시를 조건을 줍니다. 탄젠시 서로 탄젠트 접하게끔 하는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탄젠시 조건을 줬고요. 탄젠시가 일치 조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 됐든 간에 이 연장선상과 연장선과 또는 이 실제 이 형상과 접하게끔, 실제 형상이 아니면 연장선과 접하는 탄젠시하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탄젠시 조건만 준 겁니다. 자, 탄젠시 조건을 주고 그 다음으로 constraint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서클 라인과 요 다각형 꼭지점 사이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다시 요 꼭지점과 다시 constraint에서 요 다각형의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요 꼭지점과 요 서클 사이에 오른쪽 팝업에서 coincidence constraint가 있습니다. 일치 조건을 주겠습니다. 일치 조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constraint 구속 조건을 줬는데요. 서클과 이 직선 간의 탄젠시 접하면서 또 일치하게끔 하는, 일치하고 접하게끔 하는 구속 조건을 줬습니다. 따라서 접하는 직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constraint를 주겠습니다. 남은 constraint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vertical line과 요거 사이에 길이는 45, 그리고 요 vertical line의 높이가 20. 자, 구속이 완전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XY 평면에서 우리는 다시 그린 겁니다. XY 평면에서. 자, 이 서클도 XY 평면에서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통해서 두께를 만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바닥 XY 평면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딩으로 위로 이것도 올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앱 종료를 누르고 다시 패드를 들어갑니다. 패드를 들어가는데, 자, 도면을 한번 보시면 도면을 보면 여기서 요 부분이죠. 지금 요거는 서클이고 요 부분인데요. 지금 2mm 정도 뜬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2mm 정도 덜 올라간 상태에서 마칩니다. 이 패딩이. 따라서 이 패딩된 이 두께는 여기서는 12mm지만 여기서는 아마 8mm가 되겠죠. 2mm가 모자라고 여기서도 2mm 늦게 출발하고, 그죠? 그래서 8mm가 될 겁니다. 그렇게 패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다이멘션에 랭스가 12mm로 되어 있죠. 실제로 12mm가 아니라 10mm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10mm까지 된 걸로 미리 보기가 되죠. 10mm까지 되고, 그 다음에 세컨 리밋이 있습니다. 세컨 리밋에 삼각형 버튼을, 삼각형을 누르면 확장이 됩니다. 이 다이멘션의 랭스를 마이너스 2로 둡니다. 마이너스 2로 두고
다른 데 클릭을 해서 보면은 미리 보기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 하니까 위로 2가 쉬프트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패딩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2를 해볼까요? 그냥 2를 하면은 밑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상태죠. 그죠? 따라서 두께를 더 얇게 만드는 게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위로 시프트가 돼서 두께가 얇아집니다. 마이너스 2를 붙이는 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제 그 위로 약간 2mm가 시프트 된 상태에서부터 2mm가 모자란 상태까지 패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스케치를 다시 해서 안쪽으로 패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면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면에서 스케치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요 직교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교하는 평면 3개 중에 하나에서 항상 스케치를 했었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이라 하더라도 평면이 주어져 있다면 그 평면에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면에서 스케치하고 싶다면 이걸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프로파일을 통해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러프하게 한번 먼저 그리고 구속 조건을 줘 보겠습니다. 좀 형상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비스듬히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뭐 적당히 여기서 시작해서 버티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접하는 아크, 탄젠셜 아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티컬 구속 조건이 이미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컨스트레인트에서 이 부분도 구속 조건을 버티컬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버티컬이 있습니다. 버티컬을 클릭하면은 버티컬 구속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상에 맞춰서 구속을 취하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요 선과 스케치한 밑변과 기존에 있는 요 변을 코인시던트 일치 조건을 주겠습니다. 일치. 그리고 이 라인과 요 모서리도 일치 조건을 주고요. 이날과 요 모서리도 일치 조건을 주겠습니다. 수치로 구속 조건을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구속 조건을 준 케이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구속을 줘야 될 거는 지금 치수로 봤을 때 25mm가 있습니다. 25mm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요 호리존탈 액시스부터 여기 원점 1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25mm입니다. 25. 자, 이렇게 치수 구속 조건을 줌으로써 지금 완전히 fully constraint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쪽 방향으로 패딩을 통해서 두께를 줄 예정입니다. 이 두께가 5mm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앱 종료해서 나와서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하고 패딩을 누른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바깥으로 패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바깥으로. 자, 여기서 디폴트의 이제 요 부분 방향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노멀을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5mm만큼 두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패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패딩은 일단 모두 완성이 됐고요. 패딩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부분의 홀과 이 부분의 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포켓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스케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클을 여기에 그려서 포켓을 해야 되는데, 서클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XY 평면에 그려도 되지만 이 평면에 한번 바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바로 팝업 창이 또 뜹니다. 거기서 스케치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있는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 40짜리 아니죠, 파이 20짜리 원이네요. 서클을 누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 20. 자, 서클을 그렸고 여기 팝업 창에서 컨스트레인트를 바로 하겠습니다. 파이 20이니까 R은 1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를 앱 종료를 하고 바로 패딩이 아니라 여기에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켓을 클릭을 했고요. 자, 아래쪽으로 구멍을 낼 겁니다. 아래쪽으로 구멍을 내는데, 여기 디멘션만큼 이제 구멍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뚫을 거기 때문에 디멘션을 클릭하면은 up to last라는 게 있습니다. up to last를 클릭하면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up to last를 클릭을 하고, offset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up to last만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면에도 우리가 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파이 얼마죠? 파이 8이 되는 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면에서 스케치를 클릭하고요. 스케치를 클릭하고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을 그려야 되는데, 자, 요 면 말고 반대쪽 면에서 서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8 서클을 그려야 되고요. 자, 요 버티컬 라인에서 원점을 잡아서 적당한 위치에 원점을 잡습니다. 원점을 잡아서 서클을 그리고요. 컨스트레인트를 파이 8이 되게끔 주겠습니다. R이 랭스가 8이 되게끔, 지금 반지름이 8이 됐네요. 반지름은 4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원점의 원의 중심은 바로 요 서클의 중심이 돼야 되니까, 지금 거리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주는데요. 요 호리존탈 라인과 요 서클 사이의 높이가 45가 돼야 되겠습니다. 45. 45가 아니고 얼마죠? 45가 아니고 25네요. 그죠? 25가 돼야 됩니다. 25. 자, 이 위치에. 자, 컨스트레인트가 풀리 컨스트레인트 됐고요. 자, 요거를 이제 스케치를 했으니까 앱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포켓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up to last 해서 OK를 누르면 구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클에 의한 구멍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3차원 파트 도면이 완성이 됐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요, 스케치를 하고 패딩을 합니다. 자, 이 히스토리를 보면 파트 바디에 패드 1, 2, 3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트 바디에 지금 우리가 그린 히스토리가 여기 다 담겨 있는데요. 파트 바디 안에 패드 1이 있습니다. 패드 1은 요거죠, 그죠? 요 서클에 대한 거고, 패드 1을 클릭을 하면은, 플러스를 클릭하면은 그 밑에 스케치 1이 나옵니다. 그 스케치 1이 뭐냐면은 요 스케치 1이 바로 요 서클이 되겠습니다. 요 서클이 되고요. 다시 앱 종료를 합니다. 스케치 1, 요 큰 서클을 이용해서 패드 1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패드 2는 스케치 2에 의해서, 스케치 2 요 다각형이죠. 요 스케치 2에 의해서 패드 2가 만들어졌고, 패드 3는 스케치 3 여기에 만들어진 요 형태 스케치 3에 의해서 패드 3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수행한 게 포켓이죠. 포켓. 요 포켓도 요 서클 스케치 4에 의해서 포켓팅이 됐고요. 포켓 2도 여기에 서클을 그림으로써, 여기에 서클을 그려서 요 서클이 바로 스케치 6가 됩니다. 요 스케치 6를 기반으로 포켓 2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바디, 요 형태의 파트 바디는 패드 3개와 포켓 2개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패드와 포켓에서는 하나씩의 스케치, 기반 스케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 이제 패딩과 포켓을 이용해서 만든 3차원 파트 도면을 마무리하겠습니다.